안녕하세요. 서양어로 간 치료사의 오세형입니다. 오늘은 명문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 혈을 갖다가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각 혈에 대한 그 성격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명문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 중에서 로마의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 음과 양이 만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그분이 그린 것이에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이죠. 배꼽, 신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페인말로는 puerta del espírit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영혼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그 아테네 신화에 보면은 그 배꼽에서 그 영혼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꼽은 puerta del espíritu, 이 영혼이 들어오는 문이다, 라고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puerta de la vida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그 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명의 문이다. 수명에 들어오고 나가러 하는 그런 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명문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서양 학문이나 동양 학문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똑같았냐면은 서양 사람이나 그 동양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건지를 갖다가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갖다가 그림이나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일기장이나 이런 것으로 갖다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볼 때는 이것은 뭐 아주 쉬운 거죠. 어떻게 쉽냐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은 음과 양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문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추 2번과 요추 3번의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문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배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부위는 동맥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왕의 영역, 그러니까 장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편은 음의 영역, 그 왕비의 영역, 이렇게 음의 영역, 왕비의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배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등짝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이 부위에 대한 이상으로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장소는 어디 있느냐면은 그 요추 2번과 요추 3번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 혀를 갖다가 명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 단전을 갖다가 튼튼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적인 얘기는 이 명분혈이 튼튼해진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단전이 튼튼해지 된다 하는 말도 성립이 되지만은 이 명문혈이 튼튼해지 된다 하는 말도 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설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의 그 몸과 마음의 그 중간은 어디냐 하면은 이 배꼽하고 명문이라는 데가 그 중간이에요. 이 중간입니다.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서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조화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그 건강이 고장나게 되면은 이 배꼽과 명문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화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조화가 잘 맞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한 두 달 동안은 목을 가누고 한 네 달, 한 두세 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네 발로 걷고 한 6, 7개월 이렇게 지나서는 두 발로 걷게 되는데 그 중심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이 부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 아주 잘 관리를 잘 해야지 돼요. 어린애들이 이 부위 갖다가 조화가 잘 맞지를 않으면은 야뇨증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변을 갖다 잘 못 가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해부생리학적으로는 요추 3번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척추는 이렇게 망국이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망국이 되어 있는데 망국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 척추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방향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추 3번만은 일자로 이렇게 쭉 곧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래서 인간의 몸 어딘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어딘가가 그 위쪽으로 고장이 났다거나 또한 아래쪽으로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것은 그 조화가 잘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요추 3번의 그 중심이 제대로 있지를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명문이라는 혈과 요 신골이라는 혈이 제 위치에 있지를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요 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증상이 아니라 어디가 고장이 나느냐 하면은
광배근이라는 게 있어요. 광배근이 제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 권투 선수들이 그 손을 원투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잽을 날리고 원투 스트레이트 하는데 그거에서 제일 발달되는 근육이 광배근이에요. 광배근에 이상이 생깁니다. 위쪽으로는 광배근에 고장이 생기고 아래쪽 편으로는 그 장요근, 그러니까 요손 관절 부위, 요손 관절 부위에 요 부위에 이상이 생겨요. 거기에 어떤 커다란 경길이 생긴다거나 그 여러 가지 이상들이 생깁니다. 아래쪽이 이상하고 위쪽의 이상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요추 3번 주위에 제대로 조화가 잘 맺지를 않아서 고장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증상을 따라가야지만 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병명을 따라가면 그 답이 잘 나오질 않아요. 요추 3번이 고장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한의학적으로 3초라는 에너지가 고장이 나게 돼요. 그 3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중하의 불꽃, 상중하의 불꽃, 세 개의 어떤 불꽃의 동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그 3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초라는 것이 갖다 고장이 나게 돼요. 그런데 그 3초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3초가 뭐냐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해 질려, 해 들려, 뭐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행동하고 하는 그 동기나 원인을 갖다가 3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 존재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3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을 켜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반짝반짝 하면서 뭐가 이렇게 불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 형광등이 딱 켜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불빛의 그 어떤 그 동기가 됐던 불꽃, 이런 것이 딱 없어지잖아요. 그 불꽃이 바로 삼초예요. 잠깐 보였다가 안 보이는 거, 그걸 갖다가 삼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 요추 3번이 딱 고장나게 되면은 이 불꽃의 고장이 났다는 소리예요. 불꽃의 공장이 고장. 불꽃의 공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불꽃이 안 튀긴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튀긴다거나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과해서도 고장이 오는 것이고, 너무 그 기능이 떨어져서도 고장이 나는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고장이 나게 되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관자놀이가 아픕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머릿속 안에는 그 뼈들이 26개 뼈가 있는데, 그 26개의 뼈의 그 관절을 갖다가 다 맺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저평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평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나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앞에 있는 전두골, 뭐 상두골, 그리고 하악골, 모든 뼈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관절을 맺고 있어요.
그 뼈가 무슨 뼈냐 하면은 저평골이라고 합니다. 그 저평골은 나비 모양처럼 생겼어요. 나비 모양. 그래서 그냥 머리가 뭐 아프다 하는 것, 뭐 앞쪽이 아프냐 뒤쪽이 아프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진단을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는 곳은 상당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이 혈이에요. 이 부위, 소위 말하는 그 예풍이라는 혈입니다. 그 삼초경상에 예풍이라는 그런 혈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기미테라는 그런 참을미나 배멀미를 갖다 예방하는 그런 또 파스를 갖다가 요 부위 요 귀 밑에다가 붙이는 것을 갖다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 부위가 바로 귀 밑에라는 것인데 혈자리 이름은 그 예풍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위를 갖다가 촉진을 해보면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경추 1번이 제자리 위치에 있질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경추 1번 부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그 저평골, 이런 그 저평골의 그 날개 부위, 이 부위가 그냥 같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26개의 그 두개골이 제대로 관절이 잘 맞지를 않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셨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풍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풍혈이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은 속이 미식미식거려요.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꽉 그냥 뭐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자놀이 부분이 막 앞으로 이렇게 뭐 어지럽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귀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느낌이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이고 그 부위는 그 무릎 뒤에 그 위양이라는 혈이 있어요. 위양. 요 부위가 위양혈입니다. 이 부위가 이렇게 눌러보면 그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이 부위가. 참 묘한 것인데 그 묘한 것을 갖다가 그 현대의학적 아니면 해부생리학적으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은 동양의학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갖다가 잊지는 마시고 잊지를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런 표현으로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서로가 같은 겁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서로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에 대한 이미지는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은 첫 번째로 몸의 중심이다. 몸의 중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배꼽을 갖다가 중심으로 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비례도라고 해가지고 그 상체와 하체에 대한 그것의 중심은 배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거예요. 배꼽이지만은 등 쪽에 가서는 명문이라는 혈이에요. 명문. 인체 중심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잊지를 마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모든 불꽃의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꽃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의 불꽃, 점심의 불꽃, 저녁의 불꽃, 해가 질녘의 불꽃, 해가 뜰 때 불꽃, 그 불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철학적 선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를 했는데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이곳은 그냥 뭐 사람은 뭐 원숭이와 같다. 자꾸 변한다. 원숭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 일본식으로 뭐 삼불사상 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는 거 그 삼불사상 삼불의 원숭이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죠. 일본 사람들은 또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점심, 저녁, 아마레세, 해가 뜰 때 생각, 그리고 아따르데세, 해가 질 때의 생각,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시간하고 똑같아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아닙니까? 근데 저금의 불꽃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른 불꽃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경락학적으로 3초라는 것입니다. 3초. 근데 그 3초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명문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갖다 잊지를 마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요트 3번과 요트 2번 그 사이에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그 혀를 갖다가 명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식기에 대한 증상에 이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생리가 많다거나 생리가 적다거나 아니면 아기를 갖다 못 갖는다거나 고추가 잘 쓰지를 않는다거나 뭐 조루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환 부위가 이렇게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 석유인대 부위가 고장이 난다거나 습이 많다거나 땀이 많이 찼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해부생리학적으로 그 외폐색은 아니면 단내전근 그 대퇴 내전근 쪽에 그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죠. 대퇴 내전근, 장내전근, 박근, 소위 말하는 박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파요. 요 부위가 무릎 안쪽이 아픈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 환자들 무릎 아픈 사람이 오면은 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무릎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무릎 안쪽이 아픈 사람들도, 근데 이 안쪽이 아픈 사람은, 이 박근이라는 데가 오잖았어요. 박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간경 부위에, 근맥이니 뭐 이런데, 이건 뭐, 사타구니 안쪽으로 흐르는 그런 경락이 그 간경인데, 간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경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부생리학 쪽으로 여기가 5번,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3번이죠? 3번. 요 3번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남녀 생식기 질환에 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이거 갖다가 꼭 잊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락학적으로는 인맥과 충맥과 그리고 간경 그리고 콩팥 경락 이 네 가지 경락이 연관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 경락만 딱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기 쉽고 뭐 치료하기도 쉽고 이런데 만약에 고추가 안 쓴다, 양요증이다, 뭐 애기들 보면 양요증이다, 그 남녀 생식기 질환에 이상이 있다 하는 것들은 해당 부위 이상이 아니라 요추 3번 부위 또는 그 명문이라는 혈의 그 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증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텐시아 정력에 관한 것이겠죠. 정력에 관한 것인데 무슨 뭐 이렇게 정력이 너무 강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고 뭐 하는 그리고 이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밤에 오줌이 싸는 그 원인은 요추 3번의 중심이 제대로 잘 맞지 않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오줌을 갖다가 못 가리는 거예요. 보통 잘 모르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러면 마음이 고장나서 마음을 갖다 튼튼지 않고 주고 창피를 주는 방법은 뭐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갖다 키를 씌워서 소음을 없게 하면은 애가 창피해가지고 뭐 오줌을 안 싼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그냥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처방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척추와 골반이 제대로 잘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신장이 콩팥이나 방광으로 가는 그 신경이 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을 갖다가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요추 2번과 3번 그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혈자리로는 그 명문이라는 그 혈자리 이상이 있는 것이고 요 밑에 그 그림은 요 밑에 있는 글씨는 뭐냐면은 그 남녀 생식기 질환에 모든 남녀 생식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남녀 생식기 질환이 뭐죠? 또 엄청나게 많죠. 어떤 사람이 그 고환이 커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자문이 왔는데
저 여수 3번에 삐뚤어져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 있었겠죠.